반갑습니다. 그 장사가 낚시꾼입니다. 이 밭은 제가 올 봄에 나무를 새로 심었습니다. 밭 조성도 제가 다 일일이 다 하고요. 지주 때도 제가 받고 다 했는데, 지금 나무를 심고 나니까, 정말 이제 과수원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올 봄에 나무 묘목을 가져왔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특매라고 가져왔었는데, 키도 1m 되지도 않고 이게 자라겠나 싶더니 제가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주니까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대략 1m 한 70 정도 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좀 작은 애들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밭에도 후브락스가 있는데, 후브락스가 다른 부사 계열 중에서도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사를 다 심긴 했는데요. 원래는 부사를 심을지 아니면 홍로를 심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햇빛이 좀 늦게 떠요. 늦게 뜨고, 또 여기 나무가 높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늘이 빨리 집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좋지 않아요. 요즘에 아시다시피 홍로도 그렇고 뭐 부사도 마찬가지지만, 일조량이 좋아야 사과 착색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사과를 수확할 때 이제 품질 좋은 사과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일조량이 좀 좋지 않은 밭이라서 홍로보다는 그래도 부사를 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부사를 심었습니다. 부사는 또 햇빛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늦게까지 사과가 달아나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뭐 썰이라든가 이런 거 맞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부사를 심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기술적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나무를 심고 나서 여기 지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닥에 비료기가 좀 보이죠? 제가 묘목상에서 나무를 가져올 때 좀 키가 좀 작은 그런 나무는 어떻게 되냐 좀 여쭤보기도 했거든요. 그분들은 완전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소 비료를 장마 오기 전에, 장마철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때 한 2주묵에서 3주묵 정도 주면은 나무가 잘 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오늘이 날짜가 5월 23일입니다. 저는 4월 말부터 여기에다가 뭐 요소 비료도 주고, 그다음에 질산 칼슘도 주고, 뭐 이런 비료들을 계속 조금씩 줬습니다. 대신 양을 많이 하지 않고 조금씩 한 10일에서 7일 간격으로 계속 주었더니 나무가 죽은 데가 딱 2군데 있어요. 2군데 빼고는 아주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밭은 저 아래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4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위에 칸에 가면 제가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무 묘목을 다축형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심어 놨습니다. 그것도 일반 묘목으로 해서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똑같은 묘목으로 해서 다축형으로 키우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과나무를 지금 키우고 있으면서 또 지금 이제 사과를 수확하는 그런 나무도 있죠. 뭐 7년에서 뭐 10년 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야라에서 나오는 비료하고 9% 12,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요소 비료를 10g짜리 약사할 때 쓰는 거 있죠. 그 스푼 거기로 한 두 숟갈 정도 해서 요소 비료를 주었고요. 그리고 또 질산칼슘도 주고, 그리고 또 인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NPK 들어가는 2% 12, 요것도 이제 비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료를 줄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질산 마그네슘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아는 거고, 마그네슘은 잎을 좀 두껍게 해가지고 좀 면역이라든가 또 광합성 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비료이기 때문에 질산 마그네슘을 한 번 더 토양에다가 줄 거고요. 제가 야라하고 그리고 토프라는 비료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요, 요즘에 비료들 좋은 회사들이 많고 뭐 좋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저는 직접 사용해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질산대 질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 흡수도 빠르고, 또 그리고 수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에 그냥 연면 시유도 상관없고, 그다음 토양에다 바로 주어도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작물이 자라는 데는 진짜 좋은 그런 비료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사과나무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주었지만은, 진짜 좋은 그런 비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야라하고, 그 다음에 토프에서 나오는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 짓고 있는 사과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관주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은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쓰는 관주 물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이런 시설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이 관주 시설을 할까 말까는 옛날부터 고민을 했는데요. 사과나무를 다 심고 나서 좀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근데 봄 돼서 나무를 심고 나서 날씨가 계속 가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기후 같은 거 있죠. 요즘에 많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무조건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무조건 관주를 해야지 이렇게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좀 이제 시간을 가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관주 시설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관주 시설을 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단밭이라든지 밭 조건이 안 좋은데 참고되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계단밭이 하나, 둘, 세 번째, 이쪽에 이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곳, 저 높은 곳에 물이 올라갈지 안 갈지 참 고민이 되었어요. 다행히 이제 물 수압이 좀 세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는 여기 이제 메인이 나와서 밸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풀약을 친다든가 할 때 이제 어깨 메고 한 말짜리 있죠. 그런 거 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관주 물 들어가는 쪽에 시설을 해놓은 거고요. 요게 한 개는 뭐냐면 이쪽에 따라가다 보면은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울타리 따라 저 아래쪽에 파란 집까지 생긴 게 있죠. 거기에 이제 약을 탈 때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약 칠 때 이제 물 받는 곳, 거기다가 이제 호수를 다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전체적으로 다 20mm를 해놨어요. 처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30mm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20mm를 해봤습니다. 또 안 되면 뭐 바꾸면 되니까, 일단 20mm를 하니까 뭐 문제없이 잘 간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mm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깔아놨고요. 그리고 저 끝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해서 물이 나와가지고 털어놓으면은, 저는 입구 쪽에 이렇게 이제 끝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끝이에요. 왜냐면 이렇게도 바로 앞쪽에다 설치하게 되면 혹시 일할 때 불편할까 싶어가지고 무조건 저 끝쪽에, 저기서 물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 끝에 가면서 나무를 지금 어떻게 해놨는지 보고 갈게요. 이 나무가 지금 자란 게 한 뼘, 한 25에서 30cm 정도 지금 많이 자랐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경쟁지 될까 싶어서 옆에 이제 나온 이런 순들은 이제 신초죠. 신초는 다 잘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요즘 나무를 처음에 가져왔을 때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클립을 사용해 가지고 수평 유인보다도 좀 더 아래쪽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가지를 잡아 놨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기 척지가 너무 세력이 세면은 키도 안 자라고 또 다른 가지들도 자라는데 문제 되기 때문에 좀 굵고 그런 거는 다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좀 가늘면서 좀 긴 거 이런 것들은 가지를 유인을 다 해놨습니다.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유인을 해가지고 척지를 지금 어느 정도 수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지 잡아놨고요. 그리고 저는 땅에서 이제 첫 번째 가지, 척지가 나오는 데까지 대략 한 60cm에서 70cm 정도 해서 그 중간에 있는 가지들은 다 잘라 주었습니다. 그 척지를 잘라 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인을 거의 다 해놨어요. 이런데도 마찬가지로 유인을 해놨고요. 또 위에도 마찬가지 유인을 해놨고, 저쪽에 아래쪽에 가면은 나무가 좀 큰 묘목이 있어요. 뭐 묘목 자체가 이제 가져올 때부터 1m 70에서 2m까지 되는 그런 묘목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척지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유인을 싹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시로 와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가지가 많이 자랐고 또 빼먹은 곳이 이제 있으면 유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가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저쪽에서 물이 저쪽에 들어와 가지고 땅에 지금 호수를 묻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래쪽으로 두 칸,
물을 가게 해놨고, 그리고 여기서 저 위쪽으로 마지막 칸 물을 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밸브를 좀 달아가지고요. 아무래도 메인 물이 들어온 쪽에는 물 수압이 좀 세기 때문에 이제 밸브를 달아가지고 조금 반 정도라든지 3분의 2 정도만 틀어놨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어차피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압이 셉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밸브를 달아가지고 3분의 2 정도만 다 틀어놨어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는 그냥 밸브 없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놔도 충분히 이제 물이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줄로 해서 이렇게 해놨고, 나중에는 이거 다 묻을 거예요. 묻어놔야 나중에 풀을 깎더라도 기계라든지 잘못해가지고 호수가 잘릴 수 있거든요. 땅에 다 묻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뭐 별건 아닌데요. 또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 사과밭을 보고 좀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처음으로 원래 해봤어요. 뭐 다른 분도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런 것도 잘 물어보고 하니까 뭐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몰라가지고 물어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보고 조금이라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비료도 말씀드렸고 이제 관주는 어떻게 설치했는지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축형 어떻게 해놨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칸에 있는 제 위에 칸이죠. 네 번째 칸 중에서도 다축형으로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사과나무입니다. 그리고 모양도 다 잡아놨고요. 와이어 줄도 쳐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이게 경사지게 다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앞줄 같은 경우는요, 묘목을 가져왔을 때 1m 70에서 2m 정도 키가 컸어요. 그래서 지금 저보다 키가 커요. 지금은 많이 자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약간 수직으로 하지 않고 눕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축은 여러분들도 요즘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공부하고, 제가 영상에 보면 저희 동네도 이제 다축을 키우시는 형님이 계세요. 그분한테도 여쭤보기도 하고 하는데, 기부 땅에서 제일 첫 번째 가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눕혀 놓으면 세력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아예 척지 있죠, 이걸 완전 하향으로 막 해놨어요. 일단 최대한 얘를 굵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하향으로 해서 척지 가지를 다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갈수록은 조금 수평 정도 하고요. 보이시죠? 완전히 아래쪽으로 다 꺾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수영을 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 아까 제가 나무 2개가 죽었는데요. 저 아래쪽에 하나만 죽었고, 그리고 요거 죽진 않았는데 여기 싹이 좀 올라와요. 이제 100%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가지가 없잖아요. 이거는 다축을 쓸 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밭에 이제 미리 좀 심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건 내년 봄에 요거 2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척지들을 수평보다도 아래쪽으로, 요 나무 보면 많이 그렇네요. 최대한 아래쪽으로 많이 꺾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척지를 아래쪽으로 무조건 하향 다 해놨어요. 일단 굵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축을 하기 위해서 나무도 약간 옆에 놨고, 그리고 척지도 아래쪽으로 다 세력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좀 세력을 완전히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뒤편에 요도 지금 다축으로 지금 해놨는데요. 이게 조금 고민인 게 뭐냐면 묘목이 얘는 가져왔을 때 1m도 안 됐어요. 너무 키가 작기 때문에 원래 이제 한번 나무를 키워보고 그때 내년에 이제 그냥 외축을 할지 다축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나무가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밑에 보인 것처럼 진초가 지금 한 뼘 정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척지도 이렇게 이제 한 뼘 정도 자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다축을 하게 되면 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축이 또 너무 세력이 세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지금, 그래서 다 눕혀서 척지까지도 좀 되도록이면 아래쪽으로 하향으로 가게, 기부에서 가까운 곳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축을 만들 때 배 부분 있죠, 등 부분 말고 배 부분은 제가 다 잘라 주었어요. 어차피 이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는 다
척지에 있는 것도 다 잘라주고, 나중에 눕히면 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 부분은 살려놨고. 그래서 지금 나무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쪽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키워가지고, 가축을 할지, 그냥 외축을 키울지, 또 지금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축으로도 해볼까도 싶어요. 이축도 뭐, 가능은 해요.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지금 세 가지를 좀 해야 되는데, 나무만 좀 키가 컸다면, 옆에 요거처럼, 키가 한 2m 정도 컸다면은, 고민 안 하고 가축을 할 건데, 일단은, 올해 한번 더 키워보고, 그걸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척지를 완전 하향으로 팍 죽여놨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칸, 제일 네 번째 칸은, 이제 다축으로 이제 한번 제가 재배해 보려고, 뭐, 도전해보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다축으로 해도 상관없겠지만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교육도 그렇고, 지금 많이 받고 계시지만, 좀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일반 수영으로 하시되, 조금 다축으로 이제 몇 줄만 해가지고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묘목수는 한 25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축을 해서 키워보려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또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 그냥 뭐 참고해서 그냥 장사가 낚시꾼도 이렇게 농사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